위로 딸만 6을 낳고 제가 7번째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다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그때부터 소위 지기를 피고 사셨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나이가 4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였지만은 동네에서 존경을 한몸에 받으시고 늘 바르고 또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고 또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8남매를 다 키우시고 또 출가시키고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의지가 굉장히 굳으시고 그리고 늘 노력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특별히 저를 늘 믿어주셨고 한결같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 하고자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정 형편상 한 학기만 마치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죠. 또 사회치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동네에서 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는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은 특별히 응변의 소질이 있었던지 군 대표로 도대에 2번 출전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농촌에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대학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도 뒤늦게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서 소박한 꿈이죠. 시골 지서장 정도는 하겠구나 해서 당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그렇게 녹록했던 것은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ROTC에 지원을 했던 거, 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난 거, 어찌 보면 살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교로 근무하면서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그런 덕목을 배우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솔선수범이다 하는 것도 그때 배웠습니다. 소대원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또 땀 흘리고 같이 뛰었던 그 기억들이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아직도 그 소대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수원, 또 집사람은 논산에서 이렇게 주말 부부로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집사람 고생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생시키고 있고 집사람한테는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강하고 체면 채통만 중요한 남자. 밥, 빨래, 청소는 아예 아내 몫으로 제쳐놓고 아침 한 번 굶으면 죽는 줄 아는 남자. 아내의 기념일은 잘도 잊어버리면서 제삿날 집안 대소사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는 남자. 어머니 아프다면 연가내고 달려가면서 아내가 아프면 데려 눈총 주는 남자. 밖에서는 사람 좋고 호인인 척 굴면서 안에서는 도통 잔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남자.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논산에서 수원까지 주말마다 올라오고 임신한 몸에 대전 논산 출퇴근 버스 6번, 그것도 모자라 1년에 제사 7번, 생신 1번, 재래식 부엌에서 연기 맡으며 눈물 흘리고 한 번만 빠지면 큰일 나는 양 꼬박꼬박 챙기게 하고 얇디 얇은 월급 봉투는 받아보나마나 통장은 보나마나 변함없이 마이너스인데 애들 학원비에 수업료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25년. 주말은 언제나 사무실, 가족여행은 딴 세상 이야기. 아내와 애들은 아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게 해서 미안합니다. 호세 효진이 낳고 어린이집부터 지금까지 뒷바라지 굳은 일 다 떠안게 하고 훌륭하게 성장시켜 제 할 일 하게 하고 못난 남편 기죽지 말라고 싫은 소리 한 번 없고 음식 쓰레기 봉투는 아예 들지도 못하게 하고 가져다 주는 것 별로 없고 해주는 것 별로 없어도 33년째 하루도 안 거르고 아침 차려주는 여자. 집안 대소사에 모였다 하면 20-30명. 다리, 어깨, 무릎, 팔 안 쑤시는 곳 없을 텐데 국이면 국, 찌개면 찌개, 못하는 게 없는 아내. 말로는 못하지만 글로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 제가 전역을 하면서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공직자의 길이 가장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직자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잠시 고시 공부를 했던 적도 있는데 그때 마침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우선 총무처 7급 공채하고 또 충청남도 지방직 7급 공채를 봤는데 둘 다 합격이 됐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고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당진 군청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된 것이죠. 고향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재미도 있었고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당진항 지정을 위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밤을 새워서 일했던 일이요. 또 고대 부두 인근에 용사촌이라고 컨테이너 부두가 한 100여 동 있었는데 아무도 담당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차임해서 그 일을 해냈던 일. 그리고 기지시 줄다리기를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첫걸음을 뗐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직생활 33년, 그중에서 당진군청, 당진시청에 근무한 27년 4개월, 정말로 원 없이 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공직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제가 꿈꾸는, 이해선이 꿈꾸는 그런 당진을 만들어보고 싶다. 바로 당진시장에 출마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나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또 가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이해선의 당당한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진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당진에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정말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두 사람의 결정이 시민 전체에 미치고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행정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